안녕하세요. 예, 아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예, 눈이 아주 그냥 거의 올해 물론 이제 그 1, 2월 달에는 그랬지만 이제 앞으로 오는 겨울에서는 첫눈이죠. 예, 첫눈인데 이렇게 그냥 폭설이 내려서 좋은 징조인지 어쩐지 좋은 징조겠죠. 다 합격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또 참 지금 요 날씨에 나오기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다 이렇게 오신 분들은 다 합격하실 겁니다. 또 과목이 이제만큼도 안 나올 수도 없었고요. 저도 오늘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오려다가 좀 너무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전철 타고 이렇게 왔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그 연세 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왔는데 어떤 분은 그 할아버님인데 뭐 이렇게 허리도 많이 굽으셨어. 이런 날은 그냥 되게 계시지 이렇게 나오셔서 지팡이를 또 하시는데 지팡이도 미끄러요 이게. 그것도 전철 타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시기도 하고 또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프린트 받으셨죠?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어느 과목이든 전부 다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한 50개 정도의 테마 그 부분에서 자주 문제를 낸다고 그랬으니까 11월, 12월에 다 할 수는 없고 조금씩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과정에서는 한 20개 테마 정도를 이제 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이론만 보시면 안 되니까 그 기출 문제 한번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셔가지고 이런 게 이렇게 나온다. 그걸 하려고 이제 나눠드린 거니까 그럼 같이 보자고 그러면 같이 이제 풀어보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또 역시 복습이죠, 복습. 지난주에 하셨던 것 중에 그냥 간단하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배우신다. 그 중에 권리 중심이고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권하고 채권을 배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권은 대항력이 있고 처분이 자유롭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거니까 대항력이 없고 그 다음에 처분이 좀 제한된다. 그런 것들 좀 기본 잡으시고 그 다음에 민법의 전체적인 구조는 자 어떤 원인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되느냐 자 이걸 이제 정해놓은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원인 결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잘 알아듣는데 항상 법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려운 단어로 바꾼단 말이에요. 이걸 법률 용어라고 그러죠. 자, 원인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말을 배워야 되니까요. 자,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해요. 효과.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 제대로 됐을 때 이제 법률 효과를 인정해 주는 얘기인데 그 법률 효과가 바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물권이나 채권이 변동되는 거죠. 권리 변동. 소유권이 뭐 다른 사람 넘어간다든지 소유권자가 취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럼 권리 변동의 모습은 간단하게 이제 보셨죠. 권리 변동의 모습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자, 권리가 움직이는 모습은 첫째, 기본적으로 권리가 새로 생길 수가 있죠. 이걸 발생된 권리가 변경이 될 수가 있고 없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이제 권리를 가지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자, 이걸 취득한다 그러고 변경은 그대로 변경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은 상실,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득실 변경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이걸 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결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배우시겠지만은 이걸 우리 민법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이런 권리 변동을 의욕했기 때문에 원했기 때문에 이런 권리 변동이 일어나겠죠. 그럼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이런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뭐라 하냐면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 각종 계약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법률 행위라는 곳에는 반드시 이 권리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을 표시하는 내가 아파트를 취득하겠다, 사겠다, 팔겠다 이런 것들. 근데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걸 이제 전부 묶어서 법률 규정이라고 그러죠.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민법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건 이제 전체적인 구조인데 하나하나를 배울 때도 그래요. 이제 우리가 쭉 배우시다 보면
어떤 제도나 이런 걸 배울 때 그 제도의 의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뭘 배우시냐면 요건을 배워요. 그러니까 요게 갖춰졌을 때 뭐가 발생한다? 효과. 그래서 거의 구조가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민법 조문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민법 조문을 쭉 읽다 보면 뭐뭐뭐뭐 하면 뭐뭐뭐뭐 한 때는 뭐뭐뭐뭐 한 자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뭐뭐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문장 구조가. 그러면 그쪽이 이제 뭐뭐 하면 뭐뭐 한때 뭐뭐 한 자 이게 뭐가 되는 거고 요건. 뭐뭐 한다 이게 이제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쭉 풀어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권리 변동의 모습 세 가지는 간단하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둘 중에서는 핵심적으로 보실 게 우리가 법률 행위라는 걸 배우신다고 그랬다고요. 법률 행위. 자, 그럼 법률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법률 행위 종류 간단하게 이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행위를 전체적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 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고 그 법률 효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그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되냐. 그래서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 자, 이걸 구조를 잡았죠. 자, 일반적인 어떤 법률행위든 뭐 단독행위든 뭐 계약이든 뭐 의무부담행위든 뭐 법률행위도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법률행위든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자, 생각나는 거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뭐? 자,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하는 당사자가 있어야죠. 당사자. 예.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이 있어야죠. 목적.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고 파는 건지 빌려주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예. 자,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률행위를 배우신다고 그랬는데 법률행위를 배우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에 뭐 보시고 당사자, 법률행위,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이런 순서대로 들어간다고요. 근데 우리 시험은 중개사 시험은 이제 여기부터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되고 자, 이쪽은 이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제 보실 게 있더라. 그럼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겨우 이제 성립이 됐어. 이제 우리로 치면은 시험은 봤단 말이에요. 시험은. 자, 시험 봤다고 다 합격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면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되냐? 자, 각각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뭔가 정상적이어야 돼요. 그럼 당사자는 각종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 능력. 이 세 가지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 법률행위 했을 때 효력을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권리 능력은 이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이건 뭐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라고 그랬고요. 행위 능력은 말 그대로 누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우리는 성립보다는 이제 뭐 중심으로 보시냐면 효력 중심으로 배우신다고요. 그러면 효력이 발생돼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률 효과, 즉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 이런 걸 갖춰야 되는데 당연히 갖췄으면 효력이 발생되겠죠. 그럼 우리는 효력이 갖춘 것보다도 갖추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럼 당사자 입장에서는 요 세 가지 능력을 다 갖춰야 되는데 자, 이거 뭐 볼 필요는 없고요. 요걸 갖추지 못한 사람이 법률행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애들 뭐 서너 살짜리 아니면 만취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의사 무능력자라고 그러죠. 그런 애들 법률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다니까. 자, 순서를 보시라고 뭐 하고 걔들도 당사자 맞잖아요. 예. 그냥 있기만 하면 된다니까. 근데 걔네들은 뭐가 없어요? 의사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했지만 그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어야지. 자, 구조를 자꾸 합치지 마세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이거 다 하고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항상 검토는 뭐 됐냐 안 됐냐부터 따지고 성립됐냐 안 됐냐 따지고 성립이 안 됐으면 이쪽으로 살 이유가 없어요. 오시면 안 돼. 아니, 시험도 안 봤는데 합격 불합격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 요게 된 다음에 유효니 무효니 취소니 이걸 배우신다니까. 이걸 검토해야 된다니까요. 항상 그런 구조를 가지시라고. 그럼 이쪽을 본다는 것은 이미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성립이 됐다는 얘기예요. 성립은 됐지만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무효라는 거하고 성립이 안 됐다는 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안 된다고. 이게 같은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법률행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묶어서 다 뭐라고 그러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그랬죠. 자, 제한 능력자 세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용어 정도는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누가 있었냐면 미성년자가 있었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머리에 꽃을 2개씩 꽂고 이런 눈 오는 날 뛰어다니는 애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얘는 뭐 3개씩 꽂고 다닌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법률행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단독으로 하면 안 돼요. 여기는 부모 또는 이 사람들은 이제 후견인, 이 사람들이 뭐 동의를 하거나 그 사람들이 대신 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직접 했다. 그때는 무효가 아니라 뭐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쪽을 보시는데 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일 때는 이제 2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된다. 뭐 아니면 무효 아니면 취소. 그럼 어느 경우 무효고 어느 경우 취소 사유인지 이걸 쭉 배우신단 말이에요. 여기부터 우리가 이제 쭉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목적 파트로 이제 넘어오시게 되면은 목적은 또 뭘 갖췄을 때 그 법률행위가 유효가 돼서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 얘기죠. 4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4가지. 확, 가, 적, 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머릿속에 좀 담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도 이걸 갖춰야 되는데 갖추지 못했을 때 뭐 확정은 우리가 큰 문제가 없는데 실현이 가능할 내용을 법률행위 내용으로 해줘야 되겠죠. 근데 실현이 불가능한 것들을 법률행위 내용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걸 따진다고요. 자,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불능이라고 해서 간단히 배우셨잖아요. 불능. 그럼 불능은 또 2가지. 무슨 불능과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그런 정도는 좀 기억하자. 뭐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면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그 얘기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할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미 불가능한 내용이라면 원시적 불능이고, 법률행위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행위 이후에 불가능해질 수가 있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눠지는데, 자, 결국 여기가 우리가 무효냐 뭐 취소냐 유효냐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법률행위 당시에 가능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무슨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죠. 계약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불타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후발적 불능은 불능이라고 해서 무효가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지만 법률행위 당시에는 가능했으니까 이건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걸 가지고 가끔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계약하고 난 다음에 아직 소유권 이전 안 해줬는데 건물이 불타버렸다. 끝난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끝난 게 아니야. 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다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이제 배우시게 돼요.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적법에서는 법에 적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법은 자, 임의법규하고 그다음에 뭐 강행법규로 크게 나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의법규 또는 임의규정 같은 경우는 법이지만 굳이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다.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도 이걸 배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 법률행위 또는 그 약정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강행법규, 강행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말 그대로 강행이니까 이걸 꼭 지키라는 얘기죠. 그럼 이걸 위반한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오늘 진도가 나올 거고, 사실 요 목적 파트에서는 매년 한 문제에서 2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주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오게 돼요. 여기서 사회적 타당성 파트에서요.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뭐 일주일 동안 밤새 복습하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9페이지로 들어갑니다. 9페이지. 자, 근데 그거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이제 의사표시 여기 이제 마무리 좀 하고 들어갑시다. 이제 전체적인 틀을 잡아야 되니까. 자, 의사표시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자,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정상이 돼야 돼요. 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선 2가지를 갖춰야 되겠죠. 당연히 의사는 생각이고 표시는 그걸 외부에 나타낸 거니까 자기 생각과 표시가 뭐가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 되고,
자, 일치된다 하더라도 그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부터 협박을 받거나 사기를 당해서 의사결정에서 표시하면 안 되겠죠. 자유로운 상태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사기나 협박받은 걸 우리가 하자에 있다고 그래요. 그럼 하자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일치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럼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조금 이따 이제 오늘 배울 텐데 보셔야 될 것은 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거. 그럼 의사 표시가 뭐한 거? 불일치한 거. 뭐한 거? 하자가 있을 때 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것들 쭉 법에 정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큰 틀을 잡으시고서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법률행위 목적에서 9페이지 사회적 타당성 파트로 들어갑니다. 좀 기억이 나시나요? 아직까지는 많이 배우지 않아서 이 정도 하면 이제 기억나죠. 점점 이렇게 이제 쌓이다 보면 이제 앞에 건 또 싹싹 이게 어쩔 수밖에 없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커다란 뭐가 있어요? 지우개가 하나씩 있어. 지우개가 그냥 들어오는 대로 착착 지워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셔야 돼. 자, 목적 즉 법률행위 내용은 사회적으로 타당성 있는 내용을 법률행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그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강제로 시킨다,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놔두는 거예요. 사실 원칙적으로. 이걸 우리가 사적자치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냥 자유롭게 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은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큰 테두리를 잡아준다. 요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큰 테두리 중에 하나가 강행법규예요. 예, 법을 딱 테두리 잡아가지고 이걸 벗어나지 말아라. 그다음에 법은 모든 걸 다 적어놓을 수 없죠. 예, 그래서 법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벗어나지 말아야 될 테두리가 바로 뭐다?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예, 큰 테두리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103조가 이제 민법 103조가 우리 민법의 어떻게 큰 테두리인데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재는 요약서니까 법조문은 이제 안 써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법조문 같이 집어넣었죠. 자, 천천히 이제 보시면 돼요. 103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제목을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해놓고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이렇게 해놨죠. 자, 여기까지가 요건이란 말이에요. 요건. 법률행위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했다면 자, 결론은 뭐로 하겠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딱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법조문 하나만 본다면 굉장히 단순하죠. 복잡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법률행위를 하긴 했는데 이 법률행위가 사회 질서에 위반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준을 잡아줘야 뭐가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들어가는데 기준이 지금 뭐를 위반했을 때 그랬어요? 사회질서 위반.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게 구체적인가요? 추상적인가요? 굉장히 추상적이야. 또 앞에다 뭐 선량, 풍속, 기타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건 하나의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럼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우리가 공산주의도 아닌데 공산주의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또 시대마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야, 그 정도는 사회질서 위반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유효해라. 이렇게 똑같은 법률을 가지고 유효다 무효다라고 다툴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소송 들어올 거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많을 수 있다? 판례. 그래서 이쪽은 판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사회 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걸 주로 물어봐요. 사실 이제 올해 기출 표시까지 제가 해드렸는데 올해도 나왔어요. 작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매년 나오는 파트가 이쪽 파트니까 잘 정리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의미는 이제 잡았어요. 그럼 결국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구별하셔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판사들이 구별해 놓은 걸 우리가 잘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정리해 놓고. 그래서 9페이지 이제 계속 보시게 되면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이 중에서 주로 시험에 주로 나오는 판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사회 질서를 잘 지키면서 살아왔겠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지문 읽어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면 좀 안 되겠지만 이 부분은 뭐 그 정도로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이건 좀 나쁜 짓 같다 그러면 사회성 위반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사회성에 해당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다 외울 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왔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정리해 드렸으니까 요 정도는 보시자고요. 자, 그럼 1번 보니까 이거 뭐 설명드릴 것도 없죠. 우리나라는 사회 질서가 일부 일처제야. 근데 처가 있는 사람이 또 뭘 줬어? 첩을 줬어. 당연히 일부 일처제라는 사회 질서를 뭐 한 거예요? 위반한 거지. 이건 뭐 설명드릴 것도 없지. 첩계약이 첩계약.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조심해서 보시는데 변호사인데, 자, 변호사는 다른 사람 소송 사건을 의뢰받아가지고 자기가 대리로 이제 소송해가지고 수임료를 받는 사람이죠. 그 변호사가 수임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못 살아요. 물론 이제 수임료 이제 액수 뭐 한 사람 있지만, 그 여러분들도 이제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 중개 보수라는 게 있죠. 중개 보수만 받아가지고 또 법정 수수료만 받아가지고 잘 살 수 있을까?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뭔가를 하는 거지. 뭐 하는지는 중개사법 선생님한테 잘 들으시고,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것이 다 그런 거야 그거. 그러니까 변호사가 수수료 외에 수임료 외에 내가 소송에서 이기면 더 받기로 뭘 한단 말이야, 약정을 한다고. 그런 약정을 많이 해요. 뭐 형사소송 들어갔는데 이게 기소유예 나오게 하면 구속되지 않으면 몇 억 더 주기로 하겠다, 이런 것들. 또 민사소송 들어갔는데 이기게 되면 그 소송물, 땅에 대해서 지금 소송했는데 땅 중에 반을 줄게 해. 꼭 이기도록 해줘라.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한다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그러는데, 자, 요게 그전에는 형사냐 민사냐 따지지 않고 다 인정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변호사들은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았다고.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이기면은 저쪽에 뭐 땅 뭐 몇 평이 생기고 막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이제 나뉘어져요. 형사 사건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형사 사건에서는 뭐 여러분이 뭐 요즘 많이 이제 흔하게 생겼지만, 그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 어디하고 연결돼요? 검찰이죠. 그러니까 정관이에요. 왜 정관이에요? 검사 출신의 그 변호사들. 그러니까 요즘 많이 드러났지만 옛날에는 지들끼리 다 그들만의 리그였잖아요. 부장검사 출신 그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하면은 법정에 가지도 않잖아. 이게 자기 후배들이 검사들 쭉 있으니까 전화 한 통으로 야 뭐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럼 거기서 그냥 기소 유예를 해버리면 돼요. 기소를 안 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기소 독점주의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검사밖에, 그러니까 아무리 죄가 있다 하더라도 기소를 안 하면 법정에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유죄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몇 억씩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보통 뭐 어디 이렇게 출신들 해가지고 뭐 3년에 몇백을 뭐 하면은 뭐 바보다 이런 얘기 우리나라는 아니고, 우리나라 검사들은 거의 공정하게 하니까 저쪽에 뭐 파푸아뉴기냐 이런 데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대법원에서 2015년에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행위니까 이건 무효다, 이렇게 판정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민사는 자기 재산이죠. 여러분 생각해서요. 소송에서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서 내 재산 중에 반을 떼주겠다는데 그거 말릴 이유가 없지. 그래서 변호사 나오면 이제 결론 시험 문제 보기 위해서는 뭔지 형사인지 민사인지를 구별하시라는 얘기예요. 포인트가. 그래서 형사면 반사회적 행위고 민사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고. 되셨죠? 그럼 포인트 잡아서 들어가시면 돼. 여기 보셔야지. 여기 오늘 딴 데 보시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도 뒤에서 뭐 총칼이 날아다녀도 뭐 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공부.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6번을 이제 보시는데, 5번은 증인이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자, 뭘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물론 뭐 변호사들이 하겠지만 당사자 본인 소송을 해도 되죠. 어찌 됐든 소송하면 이겨야 되겠죠.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를 대야 돼. 증거. 우리나라는 증거. 증거. 그러니까 각종 서류라든지 뭘 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서류가 없다 그러면 사람이라도 증거로 대야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증인은 소송 당사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반대로 다른 사람 소송하고 있는데 소송 당사자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 보고, 야, 니 다 잘 알지 않냐 이거. 저놈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와서 좀 증언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더란 말이에요. 그 좀 수락 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좀 마음은 심적으로 안 하고 싶지.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자기는 남의 싸움에 관여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게 되면 이제 한쪽 편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대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송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딱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 민사소송 한 번 들어가면 3년 막 4년 기본적으로 걸릴 때도 있어. 그러니까 소송하게 되면은 집안이 뭐 한다고 그래요? 거덜난다니까. 그냥 자꾸 그다음에 요즘은 민사소송이 너무 많아. 막 뻑하면 뭐예요? 소송 걸잖아. 옆집 간에도 뭐예요? 옛날에는 그냥 말로 이렇게 대화할 것도 그냥 소송에 손해배상 뭐 한다. 변호사가 많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소송을 이렇게 부추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증인은 소송 당사자도 아닌데 가가지고 법정에 출석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선서해야 되고 뭐 거짓말하게 되면 또 뭐 어쩌고 뭐 의중에 벌 뭐 해가면서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뭐 하는데 법정에서 불러내고 뭐 하고 하면은 여러분이 할 일도 못 하고 맨날 왔다 갔다 하기 싫지. 예. 자, 그런데 소송 당사자가 증언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좀 대가를 주기로 약정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반사회적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봐야지. 제가 지금 여기 지금 한 게 증언은 그렇게 쉽게 서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증언 서주는 대신에 뭔가는 줘야지. 최소한 여러분이 일당은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자영업 한다 그러면 그거 다 치우고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최소한 그 정도라든지 여비라든지 뭐라든지 그 정도는 줘야지. 그러니까 그거 주는 것 자체를 반사회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건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거지. 줘야지. 그 사람 피해를 보는데 당사자도 아닌데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판례 포인트는 증언해 주는데 뭐 주기로 한 약정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요거 통상적 수준을 뭐해서 넘어서 주기로 한 거, 또 넘어서 받기로 한 거예요. 초과해서. 그러니까 통상적이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을 못하는 그 일시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신 해주고 뭐 여비 주고 뭐 이 정도 이렇게 주는 것은 통상적인데, 자, 특히 이제 증인이 이제 그런 걸 했겠지. 증인이 지금 소송 당사자는 급해요, 급하지 않아요? 급하지. 지금 소송에서 이겨야 뭐 재산을 다 지키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그 급한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증언 서줄 테니까 저기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좋은 거 있더라 그거 그거 나한테 좀 넘겨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정말 그런 통상소송을 넘은 거지. 그러니까 당사자는 급하니까 그렇게 할게, 빨리 증언 좀 서줘, 이렇게 약정했던 거. 이런 것들은 좀 반사회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6번 같은 경우는 자, 뭐 진술해 주는 대가로 또 급부받기로 약정했죠. 자, 그럼 똑같이 뭘 제공받기로 약정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허위 진술이에요. 여기는 있는 대로 증언해 주는 거고,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허위 진술. 그러니까 이제 꾸며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좀 허위로 있지도 않은 걸 진술해 주면 내가 얼마 주기로 할게. 이건 통상적이냐 초과했냐 이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져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이 두 개의 판례가 나왔을 때 요게 보이면 무조건 반사회적이에요. 예. 근데 뭐가 보이면 증언해 준다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반사회적이 되는 게 아니라 통상적이냐 초과했냐 이걸 따지라는 얘기지. 변호사 보이면 뭘 따져요? 형사냐 민사냐를 따지듯이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그런 거지. 그냥 외워서는 풀 수가 없어요.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가셔야지. 그래서 잡으시고. 자, 8번은 보험계약은 반사회적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정상적이지. 근데 읽어보니까 당초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든지,
또는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계약을 다 들어놓고서는 보험금을 뭐 할 목적으로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거 기본적으로 뭐 약간의 보험 사기 비슷한 거죠. 그런 보험계약들은 당연히 반사회적이 되겠지. 그다음에 10번 내려가시면 10번도 의약벌이라는 게 있네요. 그 무슨 얘기야? 계약을 하면서 계약은 약속이죠. 그럼 계약을 뭐 하면 위반하면 그냥 천천히 보시면 돼. 뭐 내기로 그냥 벌금 그렇게 하시면 돼. 그냥 손해배상 해주기로 뭐 한 거예요? 약정한 거예요. 자, 의약벌 약정 반사회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 그 당연히 할 수 있죠. 계약은 약속인데 약속을 상대방이 좀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서로. 그러니까 누군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이만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합시다. 벌금 내기로 합시다. 쉽게 얘기해서 할 수 있지. 다만 그 내용이 뭐 할 때 과도하다면 그래요. 과도하다면. 즉 계약을 하다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당사자가 법에서는 동등하다고 보지만 현실에서는 동등하지가 않죠.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강자는 계약을 하면서 좀 약자한테 불리한 계약을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엄청난 의약벌을 내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약자를 조금 그 계약에 의해서 좀 그런 거기 때문에 반사회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약벌 약정일 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과도한 이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다음에 14번은 이중매매라든지 또는 증여계약, 뭐 저당권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적극가담했다는 거죠. 첫날 말씀드렸던 거지. 제가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 팔았는데 여러분이 적극가담해가지고 제 부동산을 다시 사갔단 말이에요. 이중매매죠. 그러니까 원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이 아니야. 하지만 그 두 번째 산 사람이 뭐 했다면 적가담했다면 그럼 그걸 좀 넓히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꼭 매매뿐만 아니라 이미 팔렸는데 적가담해 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뭘 해서 저당권 설정해 줬다든지 뭐 증여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뒤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문에서 뭐자가 보였다면 적극가담이 보였다면 볼 것도 없이 이것은 뭐다?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판례들을 자꾸 보셔서 숙지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뭐 어렵진 않죠. 그 정도 보시라고,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해당되지 않는 쪽을 좀 주의해서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사회 질서에 위반된 행위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행위, 나쁜 행위. 나쁜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 가치관을 봤을 때 나쁜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주로 이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내요. 자, 첫 번째는 여기 뭐가 나왔어요? 또 부척관계죠. 척관계인데 아까 첫 번째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는 거에도 척관계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 차이점이 있어요.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자, 요걸 계속 유지하는 거하고 요걸 끝내는 게 있다는 거죠. 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거 반사회적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반사회적이지. 근데 이미 첩관계는 맺어 있다가 요걸 뭐 하려고 그래? 끝내려고 그래. 그 끝내는 것도 반사회적이니까 하지 마라. 그럼 계속 척관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끝내는 것은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부척관계 나오면은 여기서 부척관계를 뭐 하면서 해소하면서 또 뭐 하면서 단절하면서 그러니까 요 단어가 나오거나 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끝내겠다는 얘기니까 이건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이 판례는 끝내면서 남자가 첩의 생활비요 그 사이 난 자녀 양육비를 주기로 약정을 했던 거예요. 오래된 판례입니다. 오래된 판례로 옛날에 이제 판례 하나하나를 보면 재밌어요. 이거 이제 고급 공무원 사건인데 그 공무원이 이제 장교였어 장교. 예. 자기 와이프의 첩을 뒀다가 공무원들은 쭉 이제 승진 하게 되면 이제 가정사 이런 것들이 쭉 드러나죠. 그러면서 이제 끝내자. 그래서 이제 그냥 끝내기 뭐 하니까 내가
생활비하고 우리 사이에 났던 애들 양육비는 내가 줄게. 이렇게 약정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괜찮잖아 이 남자 참. 근데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줬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 붙은 거예요. 이제 첩하고 남자하고. 그래 이게 무효냐 아니냐 의무제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럼 무효라면 자 준다고 했지만 무효라면 줄 필요가 없었어야 되겠지. 그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게. 그래서 우리 판례는 대법원 판사들은 야 임마 네가 준다고 그랬으면 줘야지. 그래서 이건 무효가 아니다. 이게 유효야 유효. 그래서 여자가 이긴 사건이에요. 그거 알고 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요. 자 옛날 판례 옛날. 자 2번은 투기고 3번은 쉽게 해서 탈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투기하고 탈세는 좋은 행위 같아요? 나쁜 행위 같아요? 나쁜 행위 같지만 여러분들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래 하고 싶지. 그거 인간의 본성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수익을 많이 내려면 뭘 해야 돼? 투기 탈세 해야 돼 사실. 그래야지 수익을 많이 내는 거지. 정상적으로 법대로 하게 되면은 수익을 날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하는 게 자 부동산은 투기인가요 투자인가요? 주식은 투기예요 투자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낮을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아야지. 누가 비쌀 때 사가지고 낮을 때 팔라고 그래. 모든 것 경제는 그게 원리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낮을 때 사서 비쌀 때 팔면은 뭐라고 그래요? 이걸 투기한다고 그래. 투기한다고. 근데 주식은 투자 잘한다고 그래. 투자의 기재 이렇게. 근데 물론 이제 좀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람의 의식주와 연관이 되고 주식은 이제 그 돈으로 어쨌든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 다 보더라도 하여간 투기하고 탈세는 사회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을 뿐이지 이건 인간의 본성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법에서 막아준다. 이건 법에서. 그래서 투기 나오거나 무슨 세금 얘기 나오면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거 뭐 저거죠. 다운 계약서 쓰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 자 5번 같은 경우도 비자금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의미로 들려요? 나쁜 의미로 들려요? 나쁜 의미로 들리죠. 그래요.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걸 조성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미 비자금은 조성했잖아요. 자, 이 비자금을 지가 가지고 있다면 국가로부터 추징당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뭐 한 거예요? 임치, 그렇죠. 맡기는 한 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임치하는 행위. 요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요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예전에 지금 다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노태우 대통령 사건이에요. 이것도. 그 비자금 모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퇴직하면 대통령일 때는 이제 건드리지 못하지만 퇴직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다 추징당하면 그동안 모아놨던 거 뭐하니까 누군가한테 맡겼지. 누구한테 맡겼을까? 그렇죠. SK 그때만 하더라도 저기 아니야 사돈간이잖아. 지금은 막 싸우고 이혼하고 뭐 그러지만은 그래서 SK가 그때 엄청나게 큰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맡겨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하여간 그런 사건인데 그건 반사회적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반사회. 그럼 여기서 뭐 비자금을 포인트로 잡든지 임치를 잡든지 하시면 돼요. 6번과 7번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은 외울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돼서 무효라 그러면은 이건 법률 행위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목적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어요? 의사표시. 그럼 의사표시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거. 비정상. 그럼 여기서도 무효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무효, 다 여기는 무효인데 여기도 무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무효하고 여기 무효는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실 때는 나누면서 공부하셔야 된다고.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냥 무효.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해가지고 물어보면은 엉뚱하게 기분 좋으면 맞췄다가 기분 안 좋으면 틀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냥 기분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정확하게 맞춰야지. 이걸 구별하는 게 가장 급선무였죠.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사실 요 두 가지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의사표시 파트에서. 근데 반사회적 행위는 요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혀 동네가 다른 파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공부를 하면 좀 아시는데 그 중에 요게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건 그냥 간단하게 지금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건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보세요. 근데 포인트는 사실은 요건데 허위의 근저작권 등기를 해놓은 건데 간단하게 이제 오늘 배우실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경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사업하다가 빚을 많이 졌어. 자, 그럼 빚쟁이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갚을 때까지 기다려요? 경매 치려고 들어와요? 경매 치려고 들어오지. 그러면 여러분은 아파트 요 한 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요거 그대로 여러분 명의로 있게 되면 경매로 이것마저 다 날리겠죠? 그럼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가짜의 계약을 하는 거예요. 가짜 계약을. 그래서 가장 뭐한 것은 가짜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누구한테 팔 생각도 없으면서 가짜로 판 것처럼 해서 등기를 넘겨버리는 거지. 근데 사실 등기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얘가 등기가 들어와 있으면 물론 여러분 거지만은 등기부에는 이 사람이 소유자로 돼 있으니 뭔 짓 할지 모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소유권 이전 안 하고 아예 이 부동산을 날릴 생각을 하고 날리지만 돈은 회수하면 되지.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파트가 뭐 7억짜리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짜고 돈 빌려준 것처럼 짜고 사실 돈 빌렸어요 안 빌렸어요? 안 빌렸어. 그래서 한번 꽉 차게 막 7억 8억 해가지고 뭐 설정해 버리는 거예요? 근저가 설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근저당권자 친구는 나중에 이 부동산이 경매 들어가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7억에 경락이 됐다 그러면은 요 근저당권자는 배당 받아갈 거 아니야. 예, 그럼 7억 그대로 여기 뭐 8억 이렇게 됐으니까 자, 얘가 7억 그대로 배당 받겠지. 그럼 얘가 가질까 얘한테 줄까? 주기로 했겠지. 그래서 이건 날리지만 돈 회수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짜고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의사표시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빨리 잡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뭐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지만은 요거 보면 금방 아시는데 자, 강제 집행 면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럼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기도 사실은 이거 강박, 협박인데 예, 그래서 강자가 두 개 나오고 강강 나오면 이건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고 안 되고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요 정도는 그래도 외우실 수 있잖아요. 예, 숙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고 자 간단하게 이제 괄호 3번에 그럼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되면 그 법률 행위는 결과 자 항상 효과 결과가 어떠냐 그 얘기인데 자 이미 법조문에 있었어요. 그 위반 행위는 뭐다? 무효다. 무효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무효니 취소니 이 구조는 자 이건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사회적 행위를 잠깐 이제 넘어가지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효나 취소일 때를 배우신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둘이 법률 행위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지. 예를 들어서 뭐 매매 계약을 했어. 그러면 이게 정상이 돼서 유효가 된다면 요 사람들이 원하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권리 의무가 발생된다면 권리는 뭐 하면 되는 거고 행사 의무는 뭐 하면 되고 의무는 이행을 해야 된다. 이걸 용어를 이렇게 자꾸 잡으시라니까. 그러니까 이행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무. 권리는 뭐하고 행사하고. 이걸 제가 첫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우시는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지 맘대로 해라. 신의 성실에 따라서 해라. 그래요. 그게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니까. 다 이 얘기를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민법은. 그걸 먼저 머릿속에 다 담고 들어가시라니까. 그래서 권리는 행사하는 거고 의무는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가 정상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권리 의무가 발생됐으면 권리자는 뭐 하면 되고 행사하면 되고 야 빨리 소유권 이전해달라. 야 그럼 네가 대금 달라 하면 되고 의무자는 뭐 하면 돼요?
이행해야죠.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주고 해야지. 그런데 이 법률행위가 지금 뭐라고요? 무효. 자, 그럼 무효는 법률행위는 했지만 이 권리 의무가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겼지. 그럼 권리를 행사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고 의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죠. 그럼 요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의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없는데 여러분들은 법률행위 하자마자 이게 무효인지 뭔지 일반인들은 이제 여러분 배웠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거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 그러니까 계약하면서 계약금 주고 아니면 뭐 대금 다 주고 이전 등기하고 의무를 뭐 했을 때? 이행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대금 주고 소유권 이전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매매가 뭐더라? 무효더라. 그럼 이건 상식이에요. 이거 이행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면 다시 돌려달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살짝 얘기했을 텐데 돌려달라고 자 반환. 자 반환은 뭔가 항상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매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죠. 그 이 이전 등기가 정당하려면 이 매매 계약이 뭐가 돼야 돼? 유효가 돼야 되는데 뭔데? 무효인데 이전 등기 받았잖아. 그럼 이것은 정당해요, 부당해요? 똑같이 이 사람도 대금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받았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득이 이 매매 계약이 유효가 돼야 정당한 이득이죠.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뭐라고요? 무효니까 뭐라고 하면 돼? 부당이득을 하면 되지. 부당이득. 지난주에 얘기 살짝 했을 텐데. 예. 그래서 이걸 부당이득을 뭐해라? 반환해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면 달라는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뭐가 나올 거고 총권이 나올 거고 받은 사람은 돌려줘야 되니까 다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겠지.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법률행위를 했는데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돼서 누군가 뭘 했다면 취소를 했다면 그럼 취소는 처음에는 문제는 있지만은 이 법률행위는 유효했어요, 무효했어요? 유효했다가 취소를 하면 뭐가 돼버린다고 그랬어요? 무효가 돼버린다고 그랬으니까 결과는 똑같아져요. 그럼 똑같이 이게 없겠죠. 그럼 이거나 할 필요가 없는데 했다 똑같이 돌려달라고 해야지.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게 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예. 여러분이 부동산 저한테 팔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매매 계약이 무효더라.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저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줬으면 그 등기 다시 말소해달라고 돌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법에서는 뭐라고 하더라? 부당이득 반환이라 하더라. 그럼 저는 줘야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고 있고 여러분 부당이득 반환 청권이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요게 일반적입니다. 무효 취소일 때는. 자, 그런데 얘가 문제가 돼요. 무효는 무효인데 왜 무효가 된 거예요?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번 기본은 이제 잡았어요. 무효라면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미 이행을 해버렸다면 다시 달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받은 사람 돌려 줘야 된다고.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받은 사람이 안 돌려주려고 하니까 또 소송 붙는 거지. 자, 근데 요 법률행위가 반사정행위로 무효. 가장 대표적으로 요 사람이 자기 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을이란 여자한테 증여를 해요. 증여해서 요 여자 앞으로 등기를 넘겼는데 왜 증여를 했냐면 둘 사이에 무슨 관계? 첫 관계니까. 첫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파트 증여해줬다고. 우리는 그럴 수 없어. 예. 뭐 이게 대기업 이런 일반 양반들 가끔. 예. 자, 그러면 요 증여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효지, 반사회적이지. 예. 그러면 무효라면 요 사람은 증여는 대금을 안 받고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인데 줄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그러면 이 남자가 야, 이 증여는 반사회적 행위니까 무효니까 나 안 줄란다. 그럼 이 여자가 같이 붙어 있어 도망가. 도망가니까 이 여자 명의로 또 넘겨줬다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무효인데 안 줘도 되는데 줘버렸죠. 그랬다가 나중에 자, 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어. 자, 그러면은 무효는 줄 필요가 없는데 줬다. 그럼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남자가 그러겠지. 야, 이제 요 증여는 우리 관계도 끝나고 했으니까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니까 안 줘도 됐는데 줬으니까 그 등기 말소해라 해서 찾아올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자, 원래대로 한다면 찾아올 수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특히 여자분. 이런 인간을 용서해 줄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또 국가에서 이런 사람을 도와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안 주려고 그러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권이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송해서라도 뺏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국가가 도와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무효와 다르게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니까 일단 안 줘도 돼요. 네. 다만 줬을 때가 문제가 돼. 다른 무효는 줬을 때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일 때는 줬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걸 하게 되면은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놈을 국가에서 보호를 해준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로 얘기해 줘야 되냐 이 문제예요. 자, 그럼 이걸 또 말을 만들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쨌든 얘한테 안 줘도 되지만 줬나요? 안 줬나요? 줬죠. 주는 걸 이게 급여라고 그래, 급여. 예. 그 준 이유가 뭘 이유로 해서? 증여, 뭘 관계? 첫 관계. 이게 원인이죠, 이게 원인. 항상 주는 거는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요 첫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증여한 것은 반사회적으로 해서 뭐가 된다? 무효. 이 반사회적이라는 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다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법이라고 표현해요. 나중에 뭐 불법, 위법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막 그렇게 사살하게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고 민법에서 불법 그러면 뭐라고 해석하시면 된다? 반사회적. 예. 그러면은 이 원인, 준 원인이 반사회적으로서 줬다는 얘기인데 이 반사회적을 다른 말로 뭐하자? 불법. 그럼 여기다 불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쭉 읽으시면 돼요. 뭐라고 보면?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뭐 배우시는 거야? 단어를 배우시는 거야. 단어를. 여러분들 사시면서 이런 단어를 한 번이라도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안 써봤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처음 영어 배울 때 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지. 왜 어려웠어요? 단어가 우리 단어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그럼 단어를 외웠으면은 얼추 영어가 쉬워져요? 안 쉬워져요? 쉬워지죠. 똑같은 거라니까. 특히 민법은 그래요. 민법은. 왜냐하면 상식적이잖아 이게 내용 자체는. 그걸 어려운 단어로 제가 쓴다고 그랬잖아. 민법은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잘 안 쓴다니까요. 자, 다시 해보자고요. 불법 원인 급여. 그러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불법 원인 급여는 저쪽 채권법에 나와서 우리 시험법이 밖에 있는 얘기인데 이 단어는 나오니까 지문에 이건 기억하시라고. 그럼 불법 원인 급여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석하셔? 반사회적이라고 해석하셔야지.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로서 어쩌고 이건 반사회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글자만 쭉 읽어나가시고 뭐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 자, 무효니까 이행선이라면 여기도 이행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모든 무효로서 공통적이에요. 근데 이미 뭐가 됐어요? 이행됐어. 그러면 일반적인 무효는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걸 뭐라 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근데 이건 뭐가 돼서? 불법인가 돼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뭐 어쨌든 반환 청구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유일해요. 예. 무효인데도 줬는데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무효인데
무효는 절대적 무효다. 예. 요거는 뭐 반사회적 행위를 이거 보면 논리적으로 이게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인 무효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전체적으로. 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래요. 이 사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무효인지 뭔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줬어.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나중에 야야 보니까 매매 계약 무효된다. 내가 대금 돌려줄 테니까 너 등기 말소해줘라 해서 찾아올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문제는 이 사람이 등기가 됐으니까 얘가 또 다른 사람하고 또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부동산 계속 거래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갑의를 한 사람은 요 을과의 매매 계약이 뭐가 돼서 무효가 돼서 안 줘도 되는데 줬으니까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죠. 돌려받아야 되는데 등기가 계약한 당사자 을한테 있다면 당연히 무효를 주장하면서 야 등기 마수해줘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등기가 누구한테 갔어요? 병한테 가버렸지. 그럼 병은 자기하고 계약한 사람인가요? 아닌 사람인가요? 안 한 사람이죠. 안 한 사람인데 이 매매 계약에서 나타난 등기를 토대로 새로 거래한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3자라고 그래요.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 돼보시라고. 자, 을과의 매매 계약이 뭐니까 무효니까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찾아오려니까 보니까 등기가 누구 명의로 돼 있어? 병 명의로. 그럼 당연히 여러분 병 찾아가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병한테 야 을과의 매매 계약이 뭐니까 무효니까 사실 요 등기도 무효야. 그럼 등기가 무효라면 아무리 등기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너는 잘못 산 거니까 넌 여긴 정상적으로 샀다 하더라도 대금 다 줬다 하더라도 넌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등기 말소해줘. 이렇게 병한테 무효를 뭐 할까? 주장하면서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그러겠죠. 그럼 병은 그러세요? 하면서 말소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지.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니? 나는 을하고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해서 대금 다 주고 정상적으로 여긴 정상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전 등기 받았으니까 내 거지 뭔 네 거야. 난 너 알지도 못해. 그럴 거 아니야. 예, 즉 이 사람은 여러분과 을과의 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걸 우리가 뭐라 했어요? 선의. 뻔히 알면서 거래한 사람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악의의 제3자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한두 가지 빼고는 항상 제3자 나오면 누구? 선의가 문제가 돼. 그럼 사실 이 사람도 뭐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이 등기가 여기 됐고, 아이 우리는 거래하려면 등기부 떼보고 등기부 떼보니까 을로 됐으니까 을이 소유자라고 그리고 지도 또 소유자라고 그러니까. 믿고 거래했는데 뭐 갑자기 그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거니까 말소해달라고 돌려달라고 그래. 얘 말소 안 하려고 그랬지. 하지만 얘도 억울한 면이 있잖아요 지금. 예. 무효라면 이전 등기 안 해서 가지고 자기 거에 되는데 등기해가지고 이렇게 거래됐으니까. 그럼 결국은 요 사람들이 싸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이걸 누굴 보호해줘야 되냐 이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과 예로 보시는데 항상 법은 두 개를 가지고 나눈 거니까 그럼 두 개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원칙을 잡고 예외를 기억하시라고. 원칙은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럼 이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자, 그대로 들어갑시다. 이 매매 계약 뭐라고요? 아무리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 등기도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그러면 요 법률 행위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이라는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되려면 이 법률행위 매매가 뭐가 돼야 돼? 유효가 돼야 되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이라는 권리 변동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지. 그래야 그 구조로 들어가시라니까. 그럼 아무리 예명으로 등기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갑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원리대로 한다면 얘는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소유권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아무리 얘가 알았든 몰랐든 뭐 했든 사서 이전 등기 백날 해봐도 소유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이 나올 수는 없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니까 당연히 얘는 이 매매 계약 뭐를 주장하면서 무효 주장하면서 네 등기 말소해달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 경우 이 사람은 네가 선이든 뭐든 이게 무효니까 요 등기 말소해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붙으면 이쪽에 이기게끔 돼 있다고. 근데 현실에서는 얘가 해줘 안 해줘? 안 해주려고 하니까 이제 소송 붙어가지고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몇 년 지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결과만 얘기하자는 민법은 결과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효하고 취소를 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도 선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주장. 자, 주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얘는 선의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요. 말소시켜줘야 돼. 법적으로 말소시켜서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피해 좀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지. 그럼 누구하고 해결하면 돼? 의과 해결하면 되지. 이제 줬던 대금 돌려달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손해배상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네 것도 아닌데 팔았냐 그 얘기 아니야 지금. 이해됐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무효라 하더라도 얘가 뭐라면 선이라면 뭘 못하는 경우가 있냐면 대항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건 원칙 예외. 그럼 그거 기억하시라고. 원칙은 무효라면 전부 다 누구한테든 선이든 뭐든 다 주장할 수가 있어서 찾아올 수 있어야 돼요. 법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무효들은 전부 다 선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안 보고 왔지만 8페이지 가보세요. 교재 8페이지에. 자, 괄호 4번 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적법 파트인데 적법에서는 강행 규정을 위반했으면 역시 이것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강행 규정 위반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는 이행 전이면 뭐 할 필요가 없고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만일 뭐 했다면 이행했다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된 거 아니죠. 그냥 결론은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야 돼. 이거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뭐라고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일 때 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동그라미 2번 강행 규정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자 누구에게도 선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어서 제3자는 선이더라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 쭉 정리하시게 되면 지난주에 배우셨던 능력 중에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효라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그 무효도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해되셨죠? 원시적 불능 무효라고 그랬죠? 그럼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줘야 돼요. 다 그렇게 있다라고 들어가줘야 돼요. 그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됐죠? 예. 자, 그렇게 해서 그 정도까지 해서 정리를 좀 합시다. 그 다음에 3번 하나 보시고 이제 조금 쉬도록 할게요. 무효는 법률행위 무효는 어떤 원인으로 해서 무효가 됐든지 간에 처음부터 그 법률행위 효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서브노트라고 그랬는데 이 무효는 누구라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질서 위반한 사람 스스로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고 똑같아요. 좀 전에 보셨던 강행법규를 위반했을 때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 나중에 이 계약은 강행법규에 위반됐으니까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라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리합니다. 이런 건 이제 가끔 지문에 나오니까. 자, 거기까지 좀 보시고 좀 쉬었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문제, 기출 문제를 푸시고 이제 의사 표시로 좀 들어가도록 하죠. 예.